네, 생물 정보 프로그래밍 수업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데이터 포맷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데이터들 또는 뭐 원래 그런 식으로 수집이 된 데이터들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와서 그 데이터 프레임들을 포맷이 조금씩 다를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merge라는 함수를 통해서 합치는 방법, 그리고 그런 것들이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그 merge라는 함수로도 하나씩 하나씩 합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무슨 함수라고 하는 reduce라는 함수를 쓰고 또 우리가 정의하는 다른 어떤 함수를 만들어서 딱 한 줄의 코드로 여러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한 번에 합치는 그런 것까지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렸어요. 사실은 지난 시간에 기억해야 될 거는 머지라고 하는 거를 훨씬 더 잘 용법에 대해서 좀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관찰하시고 여러분들 직접 사용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 지난 시간 말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reduce라든지 아니면은 그 안에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 같은 걸 넣었던 것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도 일단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게 될 내용이 바로 요 함수라든지 루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해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사실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그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들을 예를 들어 작업을 10,000번 또는 10만 번 이렇게 반복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너무 지겨워서 인내심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한 만 몇 번, 2만 몇 번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결국은 뭔가를 작업을 빼먹거나 실수를 해서 잘못하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컴퓨터는 그런 반복 작업을 수행할 때에 굉장히 연산 속도나 이런 것들이 빠른 장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반복을 시키는 어떤 일을 정확하게 반복하라고 하는 코드 자체를 정확하게만 주면, 즉, 그 지시, 지침, 영어로 하면 instruction을 정확하게만 주면 그 반복 작업이 10,000번이든 100,000번이든 크게 개의치 않고 정확하게 그런 반복 작업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루프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때에는 이 루프에는 사실은 그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루프하고 펑션을 배울 텐데 첫 번째로는 루프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루프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펑션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자 정의의 함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루프를 한번 보도록 하죠. 루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 작업을 하는데 사용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루프를 잘 이해하시고 나서 함수를 또 이해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들 때 루프를 이용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루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for 루프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while 루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사실은 대표적으로 쓰는 루프의 방식인데 오늘 주로 이 for 루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널들을 제가 조금 이렇게 이동을 해서 공간을 좀 확보를 하고요. 그래서 루프를 쓸 때는 기본적인 문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강의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for 루프에 대한 그 기본적인 문법이 아래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 for라고 쓰고 잘 보세요. 괄호를 열고 그 다음에 여기 I, in 여기에 범위가 들어갑니다. 이게 뭔지 나중에 자세히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괄호를 열고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는 argument 또는 어떤 그 루프 반복을 실행할 일들 또는 반복을 어떤 조건에서 실행할지를 이 중괄호 안에 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rgument에 해당하는 건 일반적인 다른 함수나 사용자 정의의 함수, 나중에 말씀드릴 거라 했죠. 이 사용자 정의 함수는. 그리고 또는 컨디션, 조건문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if 또는 else를 활용하는 아규먼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직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텐데 간단한 여기 있는 그 for loop 예제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짚어 드릴 텐데 루프를 배웠다고 해서 모든 어떤 반복이 필요한 작업에 루프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이런 벡터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벡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개념을 또 나중에 설명드릴 그 시간이 있을 텐데 벡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벡터를 있는 그대로 연산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x라고 한 데다가 한번 1, 2, 3, 4, 5라고 하는 5개의 숫자를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엔터 하시면 x에는 당연히 5개의 숫자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각각의 지금 5개의 엘리먼트들이 들어있는 누메릭 벡터입니다. 그쵸? 클래스 누메릭입니다. 뭐 확인해 보시면 당연히 알 수 있어요. 누메릭 벡터. 그쵸? 1차원 데이터셋이고 여기에 내가 각각의 원소들을 숫자들을 제곱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는 아까 자료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제곱을 해주시면 이 벡터는 그 안에 있는 그 각각의 값들을 다 제곱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내놓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쵸? 그리고 이게 사실은 원래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벡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벡터 형식으로 연산을 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한 형상입니다.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벡터 형태로 만들어서 무언가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루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루프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 2, 3, 4, 5에 있는 이 5개의 원소를 1을 제곱하면 1이 나오고 2를 제곱하면 4가 나오고 쭉 가서 5를 제곱하면 25가 나오는 요 일들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까 문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for loop라고 하는 걸 쓸 건데 여기다 바로 이렇게 가로를 여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구별을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 스페이스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가로를 여셔도 됩니다. 뭐 어쨌든 어떤 식이든 간에 문법은 똑같아요. i는 for i in 그쵸? 색깔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 1부터 5까지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 범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에 x의 길이는 5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게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x에는 5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셨을 때 나중에 이 코드를 재활용할 때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러면 숫자가 하나 늘어나니까 여기도 또 고쳐줘야 되는 여기도 고쳐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기를 이렇게 해놓으시면 x의 길이로 해놓으시면 x가 바뀌어도 당연히 x의 길이도 여기서 자동으로 코드를 실행할 때 바뀌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거는 앞에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사용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앞에 있는 이런 변수들이나 다른 것들의 변화가 생겼을 때 뒤에 있는 애들은 그런 변화가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게끔 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은 습관이고요. 그 다음 문법을 보면 여기 마찬가지로 띄워도 되고 안 띄워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를 엽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아규먼트가 중괄호 사이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개인적으로는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아규먼트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엔터를 쳐서 이렇게 내립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이 닫는 중괄호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이렇게 인덴테이션 들여쓰기를 해서 여기에 아규먼트를 시작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뭐 할 거냐면 여기에 y라고 하는 걸 새로 만들어서 뭘 할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y의 i번째의 엘리먼트에다가 x의 i번째 엘리먼트를 제곱을 해서 저장을 해달라고 할 거예요.
자, 근데 y는 원래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코드도 다시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만 y는 뭐 0이라고 아무런 벡터를 그냥 하나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숫자가 지금은 하나만 저장돼 있는데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덮어쓰기 하는 것처럼 덮어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코드를 이해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자, 이 부분은 지금 1부터 x의 길이만큼의 범위 내에 있는 숫자를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는 1부터 6까지가 되겠죠. 여기 6이 돼 있으면. 그쵸? 그 다음에 뭘 하라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인이니까 1부터 6까지의 범위에서 i는 뭐냐면 1부터 6까지에서 1, 1부터 6까지에서 2 이렇게 차례대로 꺼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각을 꺼내서 각각의 1부터 6까지에 대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실행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y는 지금 원래는 하나밖에 안 들어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덮어쓸 수 있고요. 벡터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빈 벡터를 만드셔도 돼요. 이렇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거 빈 박스를 만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널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박스를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를 0이라고 하는 거나 아무거나 저장시켜 놓고 그냥 덮어 써도 되고요. 하여튼 뭔가 y라고 하는 녀석이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y의 i번째 값에는 x의 i번째 값을 가져다가 제곱을 해서 저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가죠. 어디까지 갈까요? x의 길이만큼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일 때는 y의 첫 번째에다가 x의 첫 번째 걸 가져다가 제곱해서 저장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가서 이 범위 내에서 2를 가져다가 i가 2가 될 때는 두 번째 값에다가 x의 두 번째 값을 가져다가 제곱해서 저장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6까지 가는 겁니다. 한번 제가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 일 없죠? 아무 일 없으면 보통은 좋은 일입니다. y에 뭐가 있는지 볼까요? 예. 확인해 봤더니 y에 1부터 36까지 우리가 x에 넣어준 값들이 이렇게 차례대로 저장이 되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재밌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해줘서 루프라고 해서 뭔가 이 반복적으로 일을 하게끔 하는 일들을 우리가 컴퓨터한테 특히 여기서는 지금 예제상에서는 for 루프를 사용해서 시키게 된 겁니다. 이제 가끔 while 루프를 쓰기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while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작업을 할 때 for 루프를 훨씬 더 많이 높은 빈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주로 for 루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여기서 지금 그 for 루프를 사용을 할 때의 문법이 for 이렇게 쓰고 괄호 열고 i in 범위가 들어가고 중괄호 열고 거기에 대해서 이 횟수에 대해서 반복할 일이 무엇인지를 여기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시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시키고자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if라고 하는 것들을 쓰면 우리가 조건을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기다 해볼게요. 이 안에다가 그걸 결합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한번 제가 해볼게요. if에서 만약에 문법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기 띄워줘도 되고 안 띄워줘도 되고요. 만약에 x의 i번째 값이 뭐라고 할까요? 4일까요? 4보다 작다면 여기에 똑같아요. for 루프를 사용할 때랑 문법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고 또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놈은 여기에 해당하는 매칭이 되는 녀석이고 여기 있는 놈은 원래 for 루프에 해당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조건을 만족할지 이 조건을 만족하면 뭘 할지를 여기다 결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할까요? 이렇게 하죠. y의 i번째는 x의 i번째 값을 가져다 제곱해서 저장을 해라.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쵸? 그러고 나서 뭐를 또 할 수 있냐면 여기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란 else를 쓸 수 있어요. if else 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x의 i번째 값이 4보다
작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뭔 뜻일까요? x의 i번째 값이 4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그렇지 않으면 y의 i번째 값에는 x의 i번째 값을 그대로 저장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문법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한번 실행을 해보면 y를 한번 불러와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1, 4, 9, 4, 5, 6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예상했던 결과 아닙니까? 왜? 자, x의 i번째 값이 1이면 1을 제곱해서 1, x의 i번째 값이 2면은 2를 제곱해서 4, 3이면 3을 제곱해서 9. 그런데 만약에 x의 i번째 값이 4보다 작지 않으면 이때는 4잖아요. 그때는 x의 i번째 값, 네 번째 값을 y의 네 번째 값을 그대로 저장해서 4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5, 6은 그죠? 4보다 크기 때문에 y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값은 x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값과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대표적인 조건문인 if, else를 썼습니다. 조건은 여러 개가 걸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더 많은 조건을 걸어주고 싶으면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스페이스 안 줘도 된다 그랬죠. x의 i번째 값이 만약에 5라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5에 대해서는 y의 i번째 값은 반드시 x의 i번째 값에다가 10을 곱해라. 그렇게 저장을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경우는 또 이렇게 가라. x의 i번째 값을 y의 i번째 값에다 저장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 y는 1, 2, 3, 4, 56이 되죠. 왜? x의 i번째 값이 5일 때에는 거기다가 10을 곱해서 저장하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for loop하고 조건문들을 합쳐주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걸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에 맞춰서 반복을 할 때도 서로 다른 일들을 각각의 값이라든지 자료에 대해 반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그래프를 그릴 때도 한번 활용하는 걸 나중에 보여드릴 테고요. 이렇게 for loop랑 조건문들을 결합해서 활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파워풀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